자, 계속해서 경제인사이트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유창희 유스닥 대표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시장은 오늘로 어느덧 나흘 네. 연속 상승세입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좀 이제 조금 바닥 따지고 반등하는 거 아니냐 네. 하지만은 예측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이게 맞는 건지, 진짜 반등이 맞는 건지. 그렇죠. 뭐 우리나라 증시뿐이 아니라 지금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뭐 한 2, 3%가 하루에도 예. 등락을 거듭하고 있으니까요. 그만큼 약간 시장이 좀 불안정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어요. 일단 최근 2, 3주 동안 흐름을 보면 영국발 금융 리스크죠. 이런 것들이 투자자의 심리를 좀 약화시켰고 예. 또 반대로 생각하면 또 이런 것들이 또 우리가 예상했었던 기대치를 충족시켜 주다 보니까 또 시장은 좀 반등을 좀 모색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이제 악재에 둔감해지는 것인가 혹은 다시 현장 얘기 좀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사태를 끝까지 책임지고자 비상대책위원회 재난대책소위원회를 맡아 부족한 부분과 필요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일에만 전념하겠습니다. 나아가 카카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IT 업계 전반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게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보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하겠습니다. 우리뿐 아니라 업계 전체의 재발을 방지하려면 카카오 스스로의 치부를 드러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카카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항공 규정은 피로 쓰여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비행을 하며 일어난 수많은 사고들과 사례를 공유를 통해 좀 더 안전한 하늘길이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우리 IT 산업도 이 길을 갔으면 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처절하게 반성하고 사회에 공유하며 마지막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향후 있을 이 카카오를 통해 내용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모든 이용자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카카오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네, 들으셨듯이 신뢰 회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치부까지 드러나겠다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이 카카오의 정상화에 기여를 할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 대표님, 네. 이 카카오 이 사과 해견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참 카카오를 보면은 악재가 나올 때는 좀 별 희한한 악재도 다 나온다. 한꺼번에 나오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더 이상 나올 악재는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이제 계속해서 골목 상권 침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어떤 규제는 앞으로 성장하는데 조금 성장하는데 좀 걸림돌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예.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측면에서 반등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좀 반등을 나온다라면 조금은 주식 비중 좀 줄이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 어찌됐든 지금 이렇게 많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카카오는 여전히 좀 비싸다는 평가가 좀 있기 때문에 일단 단기 불확실성 해소에 대한 어떤 기대감에 따른 저가 매수에는 유입될 수 있지만 그것이 그전과 같은 뭐 강한 추세 상승 전환은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뭐 카카오가 바로 우리 시장 전체 그 대응 전략하고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시장 예측이 불가능하니까 그쵸. 어떻게 대응도 좀 장기간 가기 어렵고 단기적으로 할 수밖에 네. 없지 않나 싶은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그런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에 작은 이슈의 등락을 예. 거듭하는 것이고 어쨌든 시장에 대해서는 긍정과 부정이 있는 것 같아요. 긍정적인 것은 악재가 나올 만큼 나오지 않았는가. 추가적인 악재는 거의 없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물론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실적 발표한 기업들 보면 나쁘지 않거든요. 금융주도 좋게 나오고 지난 1분기, 2분기를 보면 금융주 실적이 안 좋으면서 시장이 좀 흔들려 나왔었는데 이번은 반대로 금융주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좋은 스타트를 끊었다 보고 있고요. 또 반대로 부정적으로 보는 쪽은 여전히 뭔가 우리가 확인되지 않은 이슈들이 있지 않겠느냐. 어저께도 뉴욕 증시가 강하게 상승 출발했다가 거의 보합권까지 순간적으로 밀렸었던 것은 유럽발, 영국발 이제 LDI 관련된 유동화가 마무리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이 좀 일부분 나와주면서 주가 매도세가 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악재와 그러니까 긍정론자와 부정론자의
지금 혼재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공통적인 사항은 제가 봤을 때는 어찌되었든 지금 좀 많이 싸다라는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게 뭐 기술적 반등일지 아니면 좀 추세 반등일지 모르겠지만 최소 제가 봤을 때는 한 달에서 길게는 한 달 반 정도의 반등은 좀 나올 수 있는 지금 어느 정도 그 시장에 바닥은 형성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주가가 싸 보인다는 거는 뭐 세계 공통인 것 같은데 네. 이게 과연 여기서 더 내려갈지 아닐지가 확인이 되면 네. 그때 좀 반등이 나올 것 같군요. 사실 근데 우리 시장에서는 최근 공매도가 많아졌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개미들한테 상당히 위협이 되고 있는데요. 공매도가 늘어나는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뭐 아무래도 이제 불확실성이 좀 늘어나는 게 있고 또 좀 실적이 좀 부정적일 거라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뭐 외국인들이 거의 한 7, 80%또 기관도 한 1, 20% 정도 공매도가 좀 늘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난 상반기 때 공매도 평균 금액이 한 4,700억 내외였다라고 해요. 그리고 7, 8월 달 반등기에는 한 3천억 초반까지도 떨어졌는데 9월하고 10월 달 같은 경우, 특히 10월 달 같은 경우는 일평균 공매도 금액이 한 5,7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많이 늘었네요. 네, 그러면은 7, 8월 달 대비해서는 거의 한 60% 가까운 증가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저는 뭐 아직은 뭐 정부가 어떤 뭐 발언을 하고 있지 않지만 지금 증환펀드가 10월 중순부터 뭐 가동될 수 있다, 뭐 얘기가 준비한다는 준비하고 얘기. 있다, 네. 뭐 가동될 수 있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좀 마무리가 되고 난다라면 저는 공매도 관련해서도 좀 제한적인 규제를 같이 세트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사 공매도 규제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지난 7, 8월 달 보면은 시장이 올라왔을 때 또 예. 공매도 관련된 종목군들이 또 주가 상승률이 좀 높았었던 게 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제 뭐 실적이라든지 업종을 뭐 공략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공매도가 좀 많이 최근 들어서 한 달 사이에, 그러니까 본격적인 하락이 나온 게 9월 한 초중순부터 그렇죠. 하락이 나왔기 예. 때문에 그때부터 공매도가 좀 많이 쌓여 있는 기업, 반면에 그 주가 수준은 공매도 평균 다 매도가보다 좀 높은 기업들이 아마 이제 주가 반등이 나올 때 환매수가 더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죠.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좀 찾아봤는데 뭐 삼성전자라든지 뭐 하나금융지주, 파라다이스, 뭐 삼성 SDI 같은 기업들이 최근 한 달 동안 공매도는 많이 늘어났는데 주가 수준은 오히려 평균 공매도 했었던 것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다는 주가가 거죠. 안 떨어지고 있다. 네, 안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을 좀 찾아서 공략을 해보시면 앞으로 좀 반등기에는 조금 더 좋은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주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주가가 확 올라서 네. 공매도 세력으로 아주 그냥 타격을 입혔으면 좋겠다 그쵸.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자, 그다음에 금리가 이렇게 높아지다 보니까 요즘 금융주에 대한 관심이 네. 높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개선되고 그래서 은행주들이 좀 꿈틀대고 하는 것들이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항상 그 미국 같은 경우 금융주가 먼저 실적 네. 발표를 하면서 어닝 시즌 포문을 여는데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약간 이제 외국계 은행들은 투자도 같이 하기 때문에 좀 다르게 봐야 되는데 투자 쪽은 좀 손실이 좀 있지만 예대 마진이 늘어나면서 예금 쪽 그 금리 관련해서는 수익이 늘어나는 게 확인됐거든요. 그렇죠. 예. 우리나라 은행주들도 엄밀히 따지면 1분기, 2분기 때 보면 계속 그 역대 최고치 예. 영업이익 달성을 기록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하락을 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금리를 너무 많이 가파르게 오르게 되니까 경기가 좀 안 좋아질 것이고 그로 인해서 좀 부실 채권이 늘어나게 된다라면 앞으로 실적이 좀 부정적이지 않겠냐는 우려감들이 좀 투영됐었다는 예. 것이죠. 근데 막상 거의 이제 1년 가까이 지나고 보니까 그러한 기미는 아주 많이 나오진 않는다는 거죠. 물론 앞으로도 그런 불확실성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미 충당금이라든지 이런 걸 좀 일정 부분 반영을 해 나왔고 오히려 지금은 실적 대비 좀 많이 하락한 것이 아닌가라는 좀 저가 매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은행주들 보시면 약간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추가적인 저점을 이탈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바닥권에서 예. 이렇게 행보세를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주가가 미리 선행하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예.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주주 환원 정책이 조금씩 나오고 있고 그리고 연말 배당에 대한 기대감들. 그동안 이제 은행주들이 배당을 마음껏 못했었던 부분들이 좀 있어요. 뭐 예. 국부 유출이네 뭐 이런 예, 그렇죠. 얘기가 좀 나와주면서 배당을 좀 규제를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올해는 상당히 좀 완화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연말 배당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도 좀 반영되고 있지 않나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매도 상위에 포진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은행주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데 대형 은행사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가 하락하지 않았다는 걸 본다라면 오늘 같은 경우 최근에도 한 4거래일 주가가 올라왔는데 은행주들이 조금씩 그 반등에 동참하고 있는 모습을 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신한지주라든지 뭐 KB금융 같은 경우도 주목할 필요 있다 생각하고 있고 또 보험주들도 금리가 올랐을 때 조금 수익성이 개선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현대해상 같은 기업들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은행주 외에 3분기 실적 기대주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뭐 어쨌든 뭐 킹달러라고 하니까 환율 효과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이라든지 또 경기에 영향을 좀 덜 받는 기업들이 계속 어닝 그 가이던스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대표적으로 의류주들이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가을에서 겨울 넘어갈수록 좀 의류가 좀 두꺼워지다 보니까 좀 단가가 좀 비싸지게 되죠. 그리고 뭐 소비가 좀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감들이 좀 있습니다만은 의외로 의류의 소비는 좀 늘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특히 유럽이라든지 이런 쪽은 난방을 많이 못 한다라면은 오히려 두꺼운 옷의 소비가 늘어날 수도 있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OEM, ODM 관련된 기업들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영업무역이 안정적인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충분히 나오고 있고 또 휠라 홀딩스 같은 경우도 조금 이제 뭐 테니스라든지 골프 이런 부분들 관련해 의류 관련해서의 매출 성장이 좀 돋보이고 있지 않나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경기 방어주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뭐 음식 업종군들은 이미 상반기에 가격 인상을 단행을 했고 또 약간 이제 배당에 대한 기대감들 또 일부 지주사들도 좀 안정적인 실적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롯데지주라든지 뭐 삼양식품 같은 약간 추세가 좀 살아있는 기업들은 충분히 앞으로도 연말까지도 좀 긍정적인 주가 흐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적 기대 종목 업종 중에서는 뭐 자동차도 있는데 이게 자동차 충당금 때문에 좀 분위기가 다운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오늘 이제 어저께 발표가 나왔죠. 좀 그 세타 엔진 관련해가지고 충당금 얘기를 발표를 했는데 뭐 충당금 발표를 했다고 해서 뭐 이것이 주가에 영향 그 실적에 전체 영향 미치는 건 전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일단은 뭐 내일 당장 이 금액을 다 소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발생할 걸 대비하는 것이고 만약에 나중에 또 이것이 덜 소진되면 또 손익으로 또 반영되는 부분들도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도 본다라면 이런 충당금 이슈 때문에 주가가 급락이 나오는 경우는 상당히 제한적이었다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뭐 현대차그룹은 전기차 관련해 가지고 성장 모멘텀을 계속 보고 있는 것이지 내연기관차를 좀 보고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뭐 앞으로 저는 뭐 테슬라가 지금은 시장을 좀 주도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자동차 모델이 다양해진다라면 현대차라든지 폭스바겐이나 이런 쪽이 오히려 시장을 더 앞으로 커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 있고 또 좀 고수익 차량들이 판매가 잘 되고 있죠. 제네시스 브랜드가 안정적인 매출을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 그래서 오늘도 보면 아침에 좀 하락 출발했지만 지금 빠르게 좀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런 불확실성 해소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더 강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현대차라든지 뭐 SL이라든지 화신 같은 경우 약간 이제 기존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 쪽으로 부품이 좀 변화되는 부분들을 미리 선점하고 있는 기업들은 점점 가격적인 메리트가 어느 정도 있는 자리가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어떤 최악의 상황은 좀 벗어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상황에서 아무튼 주목해서 봐야 될 업종, 섹터 한번 찾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유창희 유스닥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